수출 제한 압박도 군사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한국도 중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 주어야 한다. 즉 자체 핵무기 보유를 인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상태, 이스라엘처럼 방어적인 자세는 분명히 당한다. 다음은 오늘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중국이 연달아서 한국에 딴지를 걸고 나서며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항상 한국의 주요 길목에서 이제는 대놓고 내정 간섭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지금 어떠한 경고를 보내며 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의문인데요. 하지만 중국이 한국에 이렇게 행동을 한 뒤에 오히려 미 상무부 조치에 매우 큰 곤란을 당하고 있으며 그것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을 조정하려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제 무대에 드러난 한국의 저력 가운데 중국은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는 국면인데요. 우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군사행동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18개월 이내에 군사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것이죠. 가장 큰 가능성은 현재 대만 해협을 중국이 봉쇄해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입니다. 미군은 정기적으로 대만을 자유로운 항행으로 통과하면서 중국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 해협에 중국의 허가 없이는 아무도 못 갈 것이라며 매우 특이한 발표를 했는데 2035년까지 대만까지 닿는 해저 터널도 아니고 대교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대만 당국의 허가나 상호 간의 이야기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일방적 선포였는데요. 중국에서 대만까지 가깝다고는 하나 다리로 가면 116km의 거리를 가야 해 2시간 거리 정도의 지구 역사상 최장거리 대교가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배가 못 지나갈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은 다리 건설을 통해서 대만과 중국을 하나로 만들고 대만 해협도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이 최대한 군사행동을 서두를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중국은 이번 우크라 사태를 보면서 러시아보다 철저하게 준비만 하면 된다고 믿고 있는 눈치며 이는 미국 CIA 국장도 중국이 2029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2035년까지 대만과 대교도 연결해 누구도 중국 해안을 넘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작업 완성 후 그 다음 차례는 바로 한국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중국의 끊임없는 동북 공정과 더불어서 한국은 중국 문화권이라 주장하는 게 십상치 않은 것이죠. 최근 수년간 중국 방송에서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까지 모두 흡수해 거대 경제권을 이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중국 공산당에서 유출된 것을 보이는 2050년 국가전략에는 한국은 조선성으로 표기되었고 일본의 절반은 동해성으로 표기되어 있어 중국의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시보에서도 이러한 한반도 진출에 대한 3단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중국 해양 진출 막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대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외교부 중 자오리젠 대변인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불가분이라는 발언도 했는데요. 중국은 대만과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한국과 불가분, 하나이다는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최근 한국이 미국과 반도체 동맹을 맺으려 하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난 19일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반도체 동맹 칩사 참여 결정 시한을 제시하며 이에 한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은 이를 협박 외교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어서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한국은 중국을 절대 버릴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한 중국 관영지 황구시보에서는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만약 칩사에 가입한다면 한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에 들어가는 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반도체 동맹에 관해서 한국은 그 누구도 자극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중국과 교역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고 중국에 한국 반도체 대기업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구체적으로 중국 우시에 하이닉스에서 생산되는 D램은 전체 13가량인데 한국이 칩사에 가입한다면 반도체 시장을 포기하는 셈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는 중국이 만약 반도체 공장 자체를 폐쇄하거나 위협한다면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칩사를 놓고 미중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다면 한국은 사전에 이 문제를 해소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중국의 오해는 사전에 해소하겠다며 관련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말은 거창하게 칩사, 총 4개국을 의미하나 사실 현 상황에 일본은 들러리와 비슷합니다. 일본이 일부 인공지능 분야를 비롯해 뛰어난 분야가 없지는 않으나 이 분야를 주도하는 건 한국과 대만이며 미국은 반도체 장비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칩삼라고 보는 편이 맞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 규제를 지금도 해제하지 않고 한국 산업을 괴멸시키려 했는데
이런 국가와 칩사 동맹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현재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칩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수출 규제를 할 것도 아니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쉽게 태도를 안 바꿀 것입니다. 다만 일본은 미국을 부추겨서 중국을 대립해야 하니 반드시 칩사를 구성하자고 얘기를 진행 중이며 미국도 당장 이번 러시아 사태를 보고 결국 중국도 힘이 세지면 복잡해진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에 또다시 외교부를 통해서 두 번째 다른 경고를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2017년의 해묵은 사드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앞으로 사드 추가 배치도 말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도 참여하지 말라면서 한국 국가 안보에 대한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딴지를 걸고 넘어지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2017년부터 이를 약속했다는데 정작 한국 당국자들은 이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고 당시에 현상 유지를 한다고 한 것이 이는 국제정세와 한국의 내정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뻔히 들여다보는 초대형 레이저를 탑재하고 스캔하고 있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고 여전히 사드 문제로 인한 한한령 유지는 물론이며 요소수 문제 등 경제적 피해, 동북공정 등 민폐입니다. 결국 이는 한국의 정권이 교체되면서 다시 한번 한국을 길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여러가지 그것도 유독 한국에만 그러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하려고 하며 대만, 일본 모두 칩사의 가입의 의사를 드러냈습니다만 오직 중국은 한국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에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중국의 모습을 미국은 꿰뚫었는지 관련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선 홍콩의 SCMP는 중국 반도체 굴기 전략에서 매우 비중이 높은 것이 한국 반도체라고 전합니다. 즉, 중국은 한국의 반도조국 반도체 굴기 전략에서 반도체 자립 70% 달성이 사금 반도체라고 전합니다. 즉,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공급이 없이는 2025 반도체 자립 70%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반도체 자급을 위해 반도체 굴기를 지시했지만 내부를 뜯어보면 한국 물량입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중국 회사 비율은 7% 이하이며 반도체 굴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국에서 칩사를 결성해서 자칫 중국 반도체가 끊길 상황이 오자 겁이 난 것인데 실제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중국의 수백 군데의 반도체 신설 공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SCMP는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까지 이전받으려 한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좋게 얘기해 반도체 기술 이전이지 사실상 틈이 생기면 기술 탈취에 가까운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중국은 한국 기술을 중국의 통째로 옮기기 원하는데 미국이 이를 저지하려고 하니 당장 칩사부터 해서 미국과 관계 있는 사드 문제 등 관련 문제를 총망라해서 한국을 협박, 회유하는 것이죠. 또한 대만 반도체 경우에는 추후 군사적으로 침공하거나 평화적 합병 등 언젠가는 중국의 일부가 될 걸로 보며 일본의 경우에는 반도체에서 거의 얻을 게 없으므로 유독 한국만 집요하게 협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 특성상 중국이 절대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쉽게 가져갈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는 LCD나 다른 업종과는 달리 중국이 지금까지 수백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은 최근 중국이 매우 크게 놀랄 조치를 더하며 그들을 긴장시켰는데요. 미국은 최근 아즘을 비롯한 다양한 반도체 업체의 낮은 공정장비도 중국에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상무부는 읍과 같은 노광장비를 판매 금지했다가 최근엔 더부까지 금지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중국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낮은 수준의 반도체마저 막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노광장비를 막는다면 중국이 가장 대체하기 힘든 장비를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반도체 사업의 성장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다며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네덜란드 아즘 측은 미국의 조치에는 당장 따르지 않으나 서방 사회의 압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한국의 다양한 기업을 백악관에 초청해 미국 반도체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SK도 약 300억 불 투자를 고려했으며 삼성도 텍사스 등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다소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미국은 중국의 노광장비까지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국가이기에 한국도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가져가야 하며 미국 정부가 세금 지원까지 그 의사를 밝히면서 당장 미국 내 반도체 물량에 대해 도와달라고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국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을 보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드는 것으로 만약 미국과 한국이 결단을 내린다면 중국 반도체 및 각종 첨단 산업은 그대로 추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겁박하며
심지어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주요 무역국이기 때문에 알아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인데 이처럼 겁박과 내정 간섭 등이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미국, 서방의 기술 동맹에 의해 몰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만약 중공이 대만 침공 시 한국은 북한을 비밀리에 흡수하고 간도, 만주연해주를 비롯 만리장성을 북쪽 국경으로 하고 몽골, 위구르, 티베트 등 분리 독립하고 옛쿼터인 산동반도에서 동해라인 홍콩까지 수복해야 하며 중공은 농업 부족 국가로 회귀시키자. 지들은 한반도를 향해 미사일 수십 대씩 배치하고도 저리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에 기가 막히고 분통 터진다. 그런데 아메리카도 답답한 것이 한국의 한쪽 편에 서라고 한다면, 또 전쟁, 경제적 큰 피해도 각오해야 한다면 아메리카도 우리에게 핵국가와 싸울 맞다이 핵개발과 경제적 혜택도 해주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극단적인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 핵우산 아무도 믿지 않. 미의회 회의하다 흐지부지 끝나리에. 우리 기업체들은 중국과 베트남과 중국으로부터 하루빨리 철수해야 한다. 아울러 동북공정과 문화 탈취,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중국화에 대한 공동의 적이 중국임을 고리로 북한과 함께 중국을 견제해 나가야 한다. 러시아 때문에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중국이 전쟁을 원하는 건 다들 알고 있지 않았나. 삼성 내에 있는 산업 스파이들. 삼성이 잘 감시하고 관리하길 바랄 뿐이다. 미국의 방향은 중국을 가두리 양식처럼 완전한 고립을 통해 철창 속 원숭이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온전히 피해를 감수하며 부분을 걸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지가 대단하다는 것이 보인다. 중국은 너무 빨리 이빨을 드러내었다. 두 강대국의 대결은 스스로 답을 찾는 길밖에는 없고 한국은 너무 나서지 말고 자중하는 조용한 길을 모색해야 살아남는다. 전쟁터가 한국이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말이다. 피해야 한다는 말이다.